민주당이 6월 28일 국회 상임위원장 18개 중에 야당과 합의하는 그래야 임명될 수 있는 정보위원장 빼고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습니다. 자, 그런데 3차 추경을 35조 3천억을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 추경을 하더라도 추경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되고 그래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로 올라갑니다. 보통 야당은 추경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여당은 생색내기용 예산이 많이 포함되고 있는 추경을 그대로 좀 많이 올리려고 하지요. 그렇지만 여태까지 추경이라는 것은 올리면 상임위원회 등에서 이 거치는 과정에서 야당이 좀 깎고 그래서 원래 액수보다는 좀 작아져서 통과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문정권 들어와서도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문정권 들어서 국회 싹쓸이에 지금 결과를 실감할 수 있는 일이 터졌습니다. 자, 여당이 원래 추경이 35조 3천억인데 야당이 지금 사실상 참가하지 않은 채 자기들만 추경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서 원래 35조 3천억에다가 거기다가 3조 1031억 5천만 원이 정액이 되었습니다. 3조 1031억 5천만 원이면 이 자체만도 옛날 같으면 하나의 추경입니다. 그런데 35조 3천억을 정액하면서 거기에 10%쯤 되는 돈을 또 정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돈은 이 추경안은요 애결위를 거쳐서 본회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16개 상임위원회의 추경심사 마무리가 끝났어요.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돈을 듬뿍듬뿍 늘렸습니다. 산업통상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1조 원, 지역신용보정지원 5,800억, 소상공인 융자지원 5천억 등 2조 3,101억을 정액하기로 했습니다. 자, 솔직히 말해봤자 이 돈은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고 이걸 한다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살아날 부분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이분들을 어떻게 대할 건가는 지금 냉철한 분석이 있어야 되지요. 그 다음에 돈을 써야 되죠. 그런데 한식에 주거나 청명에 주거나처럼 몇 달을 더 끈다고 이 돈이 뿌려봤자 이것이 흔적이나 남겠습니까? 며칠 만에 다 소진되죠. 자, 교육위원회는 대학 혁신 지원한다고 1985억, 전문대학 혁신 지원 733억 등 3,881억을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상임위원회는 한두 시간 회의를 하면서 각 상임위원회마다 떨어져 있는 몇 조를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운영위원회는 47분 만에 회의를 마쳤고 법사위는 4시간 했지만은 그거는 추경심사가 아니라 추미애하고의 대화한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자, 미래통합당은 보이콧을 했어요. 상임위에 불참했는데 졸속 추경심사를 막기 위해 처리시한을 11일까지로 연장해주면 자신들이 심의를 하겠다 했는데 민주당은 3차 추경은 긴급처방이기 때문에 신속 처리가 생명이다. 3차 추경하겠다고 한 지가 5월달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선거 끝나고 바로 나온 3차 추경 부분, 아니 그전에도 3차 추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요. 선거 전에도요. 그러면 하루 이틀의 문제도 아닌데 자, 이걸 7월 3일 날 해야 되겠다며 8일만 더 연장해 달라는 야당의 요구를 묵살시켰는데 이 야당 이자들도 정신 나간 자들이랍니다. 11일까지 기한을 주면 이걸 심사를 해서 꼼꼼히 따진들 야당이 5조 3천억 거기에 이제 3조 1천억이 더 더해져서 38조
4천억이 넘는 이 추경을 야당이 뭘 얼마나 깎고 얼마나 심사해서 하겠습니까? 지금 김종인이나 주호영의 기본 방침은 통과시켜 준다라는 거고, 국민 앞에 보여주기 위해 한 1조 정도 깎아서 그냥 통과시켜 주자, 지금 그런 방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야당도 지금 뭐 추경에 대해서 기한을 주라, 세부적으로 심사하겠다 말하지만은 추경 자체를 바라보는 야당의 어떤 자세가 이 부분을 시비 걸다가는 뭐 국민들한테 욕먹는다, 민생에 뭐 협조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무조건 협조는 해주되 그냥 틀린 부분이 없는지 좀 찾아보겠다는데, 문재인이 이런 식으로 곳곳에서 추경을 계속 올릴 겁니다. 이게 끝인 게 아니에요. 올해 몇 차까지 할지 몰라요. 자, 지금 국가 재정은 문재인 들어서 순식간에 40%대에서 50%대의 국가 부채로 가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 2년 만에 40에서 50%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국가 채무 비율이 38에서 40%로 올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40%로 올라간 게 2년 뒤인 문재인 퇴임 무렵에 50%로 올라갈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로 예상되고 있는가 하면 50.4가 될 거다. 2022년에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요, 그야말로 코로나 핑계로 돈 죽도록 마음대로 쓰고 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 구성을 한 지 17시간, 기술적으로 자기들이 지금 일방적으로 17개 상임위원회를 통과시킨 지 17시간 만에 지금 추경 심사를 각 부서별로 1시간 안팎 만에 돈을 35조 3천억에다가 거기에 또 3조 1천억을 늘려가지고 끝냈습니다. 상임위 8곳은 아예 제대로 보지 않고 원하는 대로 그냥 곧바로 통과시켜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 추경을 하는 목적이 코로나 대응이라고 해서 35조 3천억이라는 전례 없는 추경 액수를 이렇게 편성했는데요. 그런데 국회 복지위는 코로나 추경이라면서 호흡기 전담 클리닉 사업에 책정된 예산 500억을 삭감했습니다. 아니, 다른 예산을 3조 1천억이나 늘리면서 호흡기 전담 클리닉 예산을 삭감해버렸어요.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서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한다고 책정했던 예산입니다. 계획 실효성이 낮다라고 삭감시켰대요. 또 비대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없던 사업을 만든 뒤 실직한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1657억 7,400만 원을 신규 정액했다고 합니다. 자, 이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는 게 곳곳에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또 굳이 정액을 하는 이유는 이해가 불가합니다. 자, 기존의 실업자가 127만 8천 명이라고 일자리 관련 추경으로 정부가 8조 9천억을 책정했는데 이것도 과도하다고 지적이 있었는데 액수를 더 늘렸어요. 교육위원회는 대학 등록금 환불하는 것을 갖다가 지원해 준다고 2,718억을 정액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대학은 등록금 환불을 자기 돈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국가 예산으로 환불을 해주고 대학은 그대로 등록금을 챙기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한국판 뉴딜이냐? 예? 자, 그래서 한국판 뉴딜 사업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 예산처 등에서 지금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까 앞에 말한 일자리 사업도 국회 예산처가 어지간하면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건데 이걸 과도하다고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자, 여당과 여당 둘러리 의원만 남아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은 기재부의 업무 보고도 없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요, 형식적인 심사라며 중간에 나가버렸어요. 예산 심의가 아닌 통과 목적의 상임위 진행에 동의하지 못하겠다, 졸속 운영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여당의 이중대 의원도 앉아 있다가 차마 양심이 찔려서 나와버렸습니다. 민주당은 이 3차 추경안이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의 정액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 관한 부분은 애결위를 통과해야 됩니다. 애결위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액수를 놓고 이제 두들기기만 합니다. 본회의에서는 찬성이냐 반대만 하죠. 이제 애결위에서 이제 심사를 형식적으로 거쳐서 7월 3일 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합당은 처리 시한을 8일 연장해 달라 했는데, 이 통합당 측의 주장에는 3차 추경에는 5, 6개월짜리 예산 소진성 알바, 즉 단기 노무 일자리 사업이 대거 편성되었는데 제대로 된 심사가 필요하다 이랬고, 정의당의 배진교 원내대표도 정부의 업무 보고도 없이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있다. 노동자, 자영업자의 지원 등이 빈틈이 많은 추경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회의를 하자면 예산 편성은 처음에 기획은 누가 합니까? 정부의 각 행정부서가 하지요. 그러면 돈을 맹세기 몇 조씩을 쓰겠다고 각 부서들이 예산을 더 늘려달라고 긴급 추가 경정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기를 요구하면 각 상임위원회에 그 소속 정부 부서들이 와서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애초에 지금 우리 계획보다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코로나 등으로 발생해서 기존 예산으로서는 이게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런 예산을 긴급하게 늘리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면서 세부적으로 늘린 액수들을 설명해 가는 것, 이건 기본입니다. 회사도 예를 들어서 이 수입과 지출을 가지고 예산을 짜고, 그런데 중간에 그 예산 내용을 바꿀 일이 생기면 이사회라든지 이런 거를 열어서 회사에서 총무국이나 이런 총무부서에서 이사회에 보고를 해서 예산 수정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회사도 아니고 국가를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뭐가 급하다고 3차 추경은 긴급 처방을 해야 된다. 신속 처리해야 된다. 7월 3일 본회의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서 통과를 시키겠다. 그럼 7월 3일 날 통과시키려면 자, 총 30 얼마입니까? 8조잖아요. 38조 4천억 아닙니까? 늘어난 것까지 포함해서 38조 3천억을 갖다가 어제 통과시켜 놓고 이 7월 3일 날까지 지금 본회의 처리하겠다 하면 하루에 얼마씩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루에 제가 볼 때 10몇 조를 검사를 예결위에서 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이 조 단위로 나오는 돈이라는 것은 그걸 세금을 국민들이 내어서 조를 만들려면 피를 짜는 부분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없이 단지 숫자로만 표시되는 자신들의 이 국민 세금을 써버리는 행위를 저런 식으로 그냥 웃고 즐기면서 1시간 만에 몇 조씩을 통과시키는 거, 이것이 정말로 정상적인 나라냐? 이건 정말 매우 잘못된 나라인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궁극적으로 저 뭉가리우스의 정당을 무소불위의 일당으로 만들어준 결과를 국민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돈을 가지고 진짜 피를 짜서 고름을 짜서 만든 돈을 가지고 저렇게 그냥 한두 시간 만에 썩 제대로 보지도 안 하고 그래 써버려 해서, 자, 일부는 그 돈에서 나오는 대가를 누리겠지만은 한번 봅시다. 세금을 낸 사람과 그걸 받아서 뭐 일자리 창출이라고 노인 일자리라고 몇십만 원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세금을 낸 사람의 심정을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고 봤습니까? 청년 실업자라고 그 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은 세금 낸 사람들의 고통을 알고 봤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이런 식으로요, 세금 낸 자의 고통과 쓰는 자의 희열을
갖다가 전혀 인간적으로 고민조차 안 하고 즐기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건 나라가 망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고 있습니다.